클로드 레비스토로스의 야생의 사고 The Savage Mind by Claude Lévi-Strauss. 야생의 사고는 슬픈 열대와 더불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대표작입니다. 야생의 사고는 구조주의로서의 레비스트로스의 문명론과 사회사상에 담긴 독창성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는 문명의 사고와 미개의 사고의 이분법을 거부했습니다. 미개의 사고는 문명의 사고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은 야생의 사고입니다. 이 야생의 사고는 일관된 질서가 존재하는 구체의 과학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학자들이 즐겨 다루는 토테미즘은 신화적 사고로서의 야생의 사고가 갖는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토테미즘에서 사물들의 분류체계와 위계질서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테미즘은 미개인의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보편적 특성을 보여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야생의 사고에 대한 다양하고 치밀한 논증의 기초에 책의 결론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샤르트리의 실존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변증법적 이성을 분석적 이성의 우위에 두는 샤르트리 철학이 자기중심주의, 소유록 중심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견해지만 1960년대 초반 당시 그의 이러한 비판은 서구중심적 사유를 해체하는 중요한 사상적 거점을 제공했습니다. 그가 겨냥한 것은 문화와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과학의 확립이었습니다. 야생의 사고가 보여주듯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은 서구중심주의를 해체하려는 착상과 이론 틀을 제공했습니다.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하는 것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를 꼭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생애와 그가 전하는 야생의 사고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족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1908년 11월 28일 프랑스 국적을 가진 유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인상파 화가로 부친이 그리는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아서 포목공예, 가구공예 등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부친은 침경되었고 6세부터 10세까지 레비스트로스는 파리의 고급스러운 16구의 거리에 있는 유태교 랍비에인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막스주의를 배웠으며 1918년부터 1925년까지 젠슨 대 셀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여 16세 때인 1925년 6월에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26년부터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법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심리학, 정신분석학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장자크 루소를 공부하고 사회주의 정치와 행동주의에 참여했습니다. 1929년에 그는 법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여 철학을 선택했고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아그레가시옹 교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철학 통합 과정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정치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1931년에 그는 아그레가시옹에 합격하여 3등을 했고 22살에 동급 최연소였습니다. 이때 대공황이 프랑스를 강타했고 레비스트로스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1932년에 디나 드레푸스와 결혼했습니다. 1934년 중등학교에서 몇 년간 가르친 후에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사회학 개관 교수로 재직하며 프랑스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아내 디나는 민족학 개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 부부는 1935년부터 1939년까지 브라질에 살면서 인류학 작업을 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첫 부인 디나와 함께 마트 그로소와 아마존 열대 우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먼저 과이쿠루와 보로로 인디언 부족을 연구하며 며칠 동안 그들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1938년에 그들 부부는 남비크라와와 투피를 연구하기 위해 반년 넘는 두 번째 탐험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눈에 염증이 생겨 연구를 마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 경험은 인류학자로서 레비스트로스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위해 1939년에 프랑스로 들어와 마지노선의 연락요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나치에 항복한 후 나치 독일에 점령되자 그는 몽펠리에의 한 학원에 고용되었지만 BC 인정법에 따라서 유태계인 그는 해고되고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부인 디나와 헤어졌습니다. 디나는 프랑스에 남아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했고 레비스트로스는 유태인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BC 프랑스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로펠러 재단에서 추진한 유럽학자 구명계획 덕분에 미국으로 초청되는 형식이었습니다. 1940년대 뉴욕시 사회연구학교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개관 교수를 지냈습니다. 인류학 연구를 위해 그는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푸에르토리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수화물에 담긴 독일 편지가 세관원의 의심을 산 바람에 FBI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대부분의 전쟁 기간을 뉴욕에서 보냈습니다. 미국 망명 기간 동안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 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 등과 만나 구조 언어학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942년 어느 추운 겨울날 프란츠 보아스는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치명적인 심장마비로 고통을 받으며 레비스트로스의 품에 안겨 사망할 정도로 침울한 관계였습니다. 보아스와의 이러한 치밀한 관계는 레비스트로스의 초기 작품이 미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미국적 성향을 부여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청바지 주문 전화를 자주 받았는데 한 사기꾼이 리바이스 상표 등록을 해서 리바이스에게 돈을 뜯어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1945년에 로즈마리 울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1948년에 파리로 돌아올 때까지 레비스트로스는 미국 국립도서관의 자료들을 읽고 친족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인류학적 저서 중의 하나인 논문 친족의 기본 구조를 썼습니다. 친족의 기본 구조는 비서구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중요한 저술로 본 시몬 드 보부아르에 의해서 호의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레지날드 레드크리프 브라운과 같은 영국 인류학자들은 친족관계가 공통조상의 혈통에 기초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레비스트로스는 친족관계는 한 집단의 여성이 다른 집단의 남성과 결혼할 때 형성되는 두 가문 간의 동맹에 기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레비스트로스는 출판을 계속했고 상당한 직업적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1950년에서 1974년까지 파리대학교 민족학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1954년에 로랑이라는 아들을 남기고 두 번째 부인 로즈마리 울모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레비스트로스는 모니크 로만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결혼하여 아들 마티우를 낳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일반인에게는 레비스트로스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1955년 파리에서 그의 시간과 여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회고로 슬픈 연대가 출간되었더라.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절묘하게 아름다운 산문, 눈부신 철학적 명상, 아마존 민족에 대한 민족 지학적 분석을 결합하여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1958년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인류학과 정교수가 되었고 1959년은 학과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그는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적 논술을 모두 모아놓은 구조인력을 출판했습니다. 1962년에 레비스트로스는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중요한 작품인 야생의 사고, 라총시 소파지를 출간했으며 영어로 The Savage Mind로 번역되었습니다. 1967년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에서 에드몽 자베스, 장폴 샤르트르, 알베르 까미와 함께 4명의 프랑스 작가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에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여 안동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통도사 인근 도요지를 방문하여 백자 항아리 위에 고양이 그림을 그렸고 그 항아리는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레비스트로스는 프랑스 아카데미의 100세에 도달한 첫 번째 회원이 되었으며 플레이 아데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출판한 몇 안 되는 생존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모리스 드루농이 사망하자 레비스트로스는 프랑스 아카데미의 최장수 회원이 되었습니다.